자, 오늘도 탄탄포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유, 이번 주에 우리 형님 나오셨네. 아니 너무 자주 부르지 말아요. 왜요? 피곤하대. 피곤해. 훈이 형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연일 음주로. 음식 가수? 가문은 요새 좀 어렵지 아직. 아니 감을 못해요 지금. 연일 음주. 그 오늘 주인장이 야심차게 또 탄소 얘기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메뉴는 탄소 중립 도시 너 머니입니다. 우리 쿤이 형님, 탄소 중립 도시의 정의가 뭘까요? 그 중립이라고 그랬잖아. 뭐가 중립이야? 뭐 중립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제로가 되면 중립인 거 아니야? 맞아요. 제일 쉽게 얘기했네. 아주 마이너스 플러스 0. 영. 그렇지. 근데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도시가 우리나라도 보면 읍면 시군들 굉장히 많잖아. 응? 도시 기준을 뭐라고 또 얘기해야 돼? 보통 뭐 우리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할 때는 인구 단위로 먼저 계산을 해서 뭐 얘기하지 않나? 도시를 행정 기준으로 이제 인구수 몇만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읍도 도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형 아프리카에서는 도시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프리카 도시 되게 많아.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난 몰랐는데. 아 많지. 보니까 아프리카가 도시 쪽으로 유입하는 인구 그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더라고. 거기도 이제 저 신흥국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겠지. 맞아. 그래 그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아프리카하고 중국하고 그쪽 동남아시아 메가시티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인구 1,000만.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그렇게 몰려드는데 형 거기서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탄소 중립하려면 걔네들은 더 박 터지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자꾸 사람들 몰려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 도시화라고 그러잖아. 도시화가 되면 뭐 어떤 애로사항들이 생겨? 뭐 대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니까 뭐 환경 오염이 늘어나겠죠. 늘어나고 뭐 또 뭐 있을까? 형이 다 얘기했어. 환경 오염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백업 필요 없어. 쓰레기, 뭐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환경 오늘 우리가 증가. 1분 문제도 이상 나오네.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봐 거기 다 들어오잖아. 물 들어오지, 그치. 에너지 들어오지, 그치. 음식 들어오지, 그치. 뭐 저기 자동차들 별거 다 들어와. 다 들어오니까 오염이 많아지는 거지.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렇지. 근데 탄소도 나는 많이 거꾸로 들어가고. 생각하는 게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지금 78억, 79억 정도 된다고 그래. 한 군데 다 모아놓으면은 굉장히 청소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하잖아. 도시화되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해? 한 군데 어디다 모아놔요? 78억 인구를. 아니 78억 인구를 버스 타야 돼. 또 이 메타 여기 타야 돼. 1억 명씩 해서 78개 도시 딱 만들어 거기만 관리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형 그게 사회주의인데요. 그거를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그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예요. 신도시 빼고는 우리나라의 그렇죠. 그 세종시 행정중시 복합도시 등 이렇게 만든 데 빼고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것도 반대하는 게 고대서부터 도시는 자연스럽지 않았어. 아, 4대 문명의 발상지 다 강 주변에서 생겼어. 그렇죠. 아니 그치? 그거는 이제 먹고 살기가 먹고 살아야 먹고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현대 도시도 그런 측면으로 계속 생긴 거 아니야? 아니 그 형 말이 그렇죠. 맞는 게 일단 도시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로마 때 쾰른이라든지 독일과 프랑스에 예전부터 있었던 도시들은 로마의 군사기지였어. 로마의 군사기지. 그러니까 군사기지도 방어하기 쉽고 공격하기 쉽고 물자가 공급되기 쉽고 사람들 모여 살기 편한데 일단 짓겠지. 그렇지. 아니, 거기까지 그러면-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은 게 지금까지 온 거지.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탄소 중립 안 해? 그때 그 도시는 탄소 중립 없었을까? 그때는 그때는 탄소 생각도 안 할 때지. 그러니까 그때는 왜 안 해? 돌아서 보니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왜 난리야 그런데? 근데 아니 지금 난리는 우리가 여기서 명확해야 될 거는 탄소를 얘기할 때는 산업화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되는 거야. 18세기
산업화, 증기기관차 발명해가지고 석탄 떼고 그러면서 대기 중으로 탄소가 무지하게 배출될 때와 아닐 때랑은 왜 나눠야지. 욕을 해? 18. 욕하지 맙시다. 아 욕이었어. 이게 아니 인위적으로 탄소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나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탄소라는 게 이게 아, 오늘 너무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구워 먹으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형 이거?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먹지 마. 아니 근데 그때는 저 흡수되는 양이 생산되는 그렇지. 양을 다 저 뭐냐 당연해. 당근. 형 말이 맞았어. 아. 그때는 그만큼의 커버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뭐 당구 용어 써도 돼. 쿠션이 되잖아. 받으면 그치. 쿠션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발달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건데 앞으로 더 발달될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 중립을 해야 돼? 야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야 학교에 있으니까 좀 유식한 용어 써라. 어? 그게 지구 한계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구 한계선. 어? 지구 한계선을 지금 넘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줄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렇죠. 지구 한계 평형을 넘으니까. 평형이 깨질 거니까. 그 또이또이를 해야지. 이제. 또이또이가 무슨 어디 나라 말이냐? 일본 말 아니야? 일본 말이야? 그런 말이 또이 아니야? 일본 말이야? 아니 모르겠는데. 야 그런 말 쓰지 마 그럼. 그런 말 쓰지 마. 어, 자신 없으면 쓰면 안 돼. 근데 오늘 왜 탄소 중립 도시 왜 도시 가지고들 난리야? 도시가 사람이 많아서 탄 도시보다 왜 탄소 가지고 난리야? 그 탄소 가지고 난리는 자꾸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얘기했던 게 탄소 가지고 난리 치는 거 탄소가- 얘기한 거 아니야 나? 탄소가 중립을 안 지켜서 문제래. 아 그렇죠. 맞다. 탄소가 탄소가 도시에서 더 중립을 많이 안 중립을 지킨가? 안 지킨 게 아니라 탄소가 중립을 안 지켜. 아 요놈이 이게 무슨 말이야? 탄소가 중립을 안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탄소가 우상향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야. 아니지 좌상향도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어. 아니 우상향 뭐 자상향 뭐야 이게 쉽게 얘기해 봐. 온갖 사방에서 터진다고 이 사람아. 우상향은 시간이 갈수록 오른쪽으로 상승 곡선을 그린다 이거야.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우측으로 올라가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야 왼손잡이가 보면 좌상향이야. 그래서 잠깐 얘기했잖아. 네. 그런데 얘가 중립을 안 지킨대 어쨌든 좌와 우의 중립을 안 지킨대. 좌가 마이너스고 우가 플러스면은 이렇게 중립이 돼서 가운데서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도시 얘기하니까 그 예전에 누가 책을 썼잖아.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 뭐 어떤 건축학과 교수가 썼잖아. 도시 뭘로 살아? 사람. 사람? 사람이 있어야 있으면은- 도시가 있죠. 그렇지. 응. 그 다음에 사람이 살려면은 필요한 게 뭐야? 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 물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초등학교 되고. 때 의식주만 또 의식주 얘기해야 돼. 아, 그래. 쉽다. 건물도 있어야 되네. 한마디로. 집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네. 차도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건물. 왜? 건물이 24% 정도 된대. 온실가스 배출량. 아니 그렇게 그런 숫자 말고 그냥 우리가 직감적으로 봤을 때, 직감적으로 형 이전에 한번 TV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을지로 고등어집 연탄구이집에서 맞아, 엄청 나온다 그러던데 아, 이거 맞아. 괜찮아? 연탄구 있지? 그렇기도 하겠네. 거기 가면 형 무슨 뭐 화생방인 것 같아. 야, 아니, 근데 그 연탄집은 미세먼지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 그렇지, 미세먼지 미세먼지인데. 가지고 네. 탄소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거기에 불을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아이 그건 탄소 양이 적지. 야, 그런데 요새 연탄구이 집보다 커피집들이 되게 많잖아. 어? 요새 커피들 뭐 원두 커피 먹는다고 그거 이렇게 뭐 다 짠해지. 구워가지고 전기로 하지. 굽는다고 하는가? 로스팅. 로스팅. 로스팅 할 때 거기서도 그런 저기 탄소 안 나올까? 전기 쓰지. 기본적으로 다 나오죠. 정글적으로 다 나오죠.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나오겠지. 그게 다 전기잖아요, 전기. 예전에는 저기 석유나 연탄을 썼는데 석탄을 썼는데 요새는 다 이제 전력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다 저 탄소 배출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호흡하면서도 저 이산화탄소 내놓는 맞아, 거고 CO2를 또 내놓는 움직이면 에너지 써야 되고 뭐 모든 생활이 다 그래, 움직인다 에너지하고 그러면은 관련된 거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버스, 이런 그렇죠. 것들 많죠.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난방 난방,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한테 냉방도 있죠. 냉방도 있지. 근데 난방하면은 아주 짧게 얘기하면
내가 몇 년 전에 몽골에 가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겨울에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어. 다 도시가 맞아. 갈탄으로 다 이렇게 맞아. 난방을 해가지고. 맞아. 어? 맞아. 자, 그런 도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잡은 게 그 전기 에너지화를 일단 방향을 잡았는데 그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소스는 또 신재생 가야 되고. 몽골의 야, 신재생활 몽골에 야, 진짜 없을 것 철 같은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몽골에 내가 몽골은 기후 관측소 12월 달에 내가 잘 가보니까 되지. 어? 거기는 저 가축들이 싼 똥 가지고 밥도 짓고 그러잖아. 맞아요. 그렇긴 하지. 그거 근데 이제 신재생 그거 말고 뭐 재생에너지 아니야. 야, 몽골에 신재생 얘기했다. 그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볼 때는 맞아 죽을 거야. 겨울에 내가 12월 달에 그 극지 관측소 가보니까 영하 40도야. 어? 50도. 영하 40도, 50도 되는데 거기서 무슨 신재생 에너지 거기서 해가지고 무슨 난방을 해. 그 사람들한테는 당장 저기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아니, 얼어 죽지,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화성 에너지를 떼게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차이가 엄연한데 그거를 같은 기준으로 다 강제를 하는 게 이게 그 공평한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1년에 7억 3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대요. 그러면은 몽골은 우리보다는 적게 배출할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형 얘기 나왔던 게 그거야. 유럽 그 얘기 나도 갑자기 이제 화가 조금 나기 시작하는데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물건 팔아먹고 자기네들 다 잘 살게 해놓고 나서 탄소가 배출 만들어 놓고 유럽도 그러면 그거를 탄소 중립을 하자 그러면서 전 세계 보고 다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네들은 그만큼 탄소 배출 많이 했으니까 1분 넘었지. 나중에 기여를 해야지. 1분 넘으면 벌금이냐? 네. 오늘 1분 넘으면 근데 형 그거 비율 주지 않나? 아니, 안 줘.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는 그러니까 기준이 저기 IPCC 기준은 이제 2030년까지 45%를 2010년 기준으로 줄여라 권고를 한 건데 네. NDC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별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는 적게 배출하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데 그러면 뭐야? 그러면 형 아까 얘기했듯이 힘 있는 사람이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야, 되는 자꾸 거예요? 삼천포 빠져. 저기 뭐야? 그 오늘 탄소 중립 도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몽골 예를 들었는데 다시 울란바토 도시로 와요. 울란바토 같은 경우에는 울란바토로. 걔네가 탄소 중립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고 뉴욕이 어떻게 다르고 도쿄 어떻게 다르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러면 말 잘했어요. 음. 탄소 중립 도시를 실천하는 도시가 있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여기 가면 탄소 중립 도시야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야? 탄소 중립을 지향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모범적인 탄소 중립 도시. 우리 저기 뭐야 많이 쓰고 있는 거 있잖아. 뭐 하기 형도 많이 쓰잖아. 어디 가면 많이 얘기하는 거. 뭘 많이 써? 그 도시 얘기 많이 하잖아. 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아니야 나 거기 얘기 많이 안 해. 거기도 그 중립 도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가는 쪽에 뭐 그거 얘기 뭐 하는데? 뭐 하는 동네인데? 수변 도시 내에 그 수로길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도시의 그 열섬 완화 뭐 이런 걸로 그 발표나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도시의 어떤 첫 발자국이다 뭐 이렇게 열섬 완화 해가지고 그럼 여름에 에어컨 많이 안 틀어서 탄소 중립되는 거야?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잘하면은 잘하는 거 하나만 해야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울란바토르의 그 인구와 거기에 이제 면적과 그 인구 밀도와 거기 주요 산업과 그게 다를 거고 서울이 다를 거고 그다음에 뭐 조금 보면 중소도시로 가가지고 50만 도시, 30만 도시 다를 거고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와 그 도시의 특색과 도시의 인구와 도시 그 위도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의 그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해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나왔어 그 지금 프라이블-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프라이블 그런 그 하나 그 전 예고. 정부에서부터 계속 나왔고 이명박 때부터 얘기를 이제 들어가면 2000년대 뭐 2010년대 뭐 이때 와서 크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 그 얘기에 내가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딱 보아서 가봤더니 탄소 중립 도시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만한 도시가 있냐고. 아까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코펜하겐이 뭐 대표적이다 이렇게 코펜하겐?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하죠. 거기 무슨 특히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쓰고. 거버넌스 그다음에 신재생도 많이 쓰고. 근데 이게 우리가 함정이 탄소 중립 도시 그러면 예전에 그 전 정부에서 자전거 타기 많이 했잖아. 자전거 타기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유럽 가면 뭐 스웨덴의 스톡홀름 뭐 자전거 타기 많이 한다. 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같아 나는 내 생각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 전체가 얼마인지 인구당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해줘야지. 응? 보지는 못했는데 자료는 나와 있던데. 그래가지고 그 이게 그 교통에서 얼마만큼 그렇게 되고 뭐 물에서 얼마만큼 되고 건물에 얼마만큼 되고 하는 수치들은 나와 있는데 그게 딱 부분별로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도시 얘기하는데 보면 이거는 어떤 지역이잖아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서 뭐 건물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니 그 공간 내에서 물, 교통, 에너지, 도로 이런 부분들이 다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엮여주고 다 같이 엮여가는데 이제 우선 교통 문제 하나만 놓고 우리 보자고 여러 가지. 차 많이 다니면은 그 매연도 많이 나오고 연료 많이 써서 탄소 중립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현대 기술에서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나는 있다고 봐. 내비게이션, 티맵, 티맵. 김기사. 왜 그러냐면 교통 맨날 막히고 하는 거 교통 분산시켜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혁신적으로 하는 게 뭔 줄 알아? 행정적인 게?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교통량 분산시켜주잖아.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다 화상회의하고 재택근무하고, 사실 인간의 어떤 수송, 활동을 많이 줄여줬잖아.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사용량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저 탄소가 얼마나 줄었는지. 코로나 전 이후 나는 전으로. 많이 줄었던 당연히 형 10시까지 영업 제한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불도 안 줄었어. 떼는데 당연하지. 아니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전기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되게 많이 늘었고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플라스틱. 많으면서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해외 사례 얘기하다가 또 3,000% 빠졌는데 국내 사례 얘기해야지.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 가면 탄소 중립 도시구나라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내가 두 군데만 그 내가 이제 직접 가본 데는 독일을 그 저기 하노버 뒤에 있는 크론스베르크 새롭게 만들었던 도시인데 거기가 엑스포 주거 단지로 만들었던데 거기가 물 순환이 이루어지는 데고 그다음에 다 옥상 녹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부 태양광을 들어가고 그 오래전 도시예요. 오래전 도시인데 그 안에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순환과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던 데고 탄소 중립 도시다라고는 얘기 못 하지만 그리고 이제 한마르비 그 스웨덴의 한마르비 스톡홀름 옆에 있는 한마르비 거기는 그 물 에너지 폐기물을 순환 구조로 조성하려고 했던 조그마한 도시예요. 한 10만 정도. 이게 보통 그 이제 형 얘기하는 게 듣다 보면은 이번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 탄소 중립 관련 보면은 탄소 중립 도시에 보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군요. 전부 다 내가 그러니까 80%가 다 유럽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미 유럽은 거기에서 선진국이 다 됐잖아. 우리는 아직까지도 안 됐잖아. 저는 참 유럽이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그 기후 변화를 준비를 해서 유럽이 그렇게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녹색 성장을 위한 뭔가 그러니까 그린에 대한 관념이 7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엠셔 유역 그 베를린
그 위역인데 베들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엠시어강 위역을 보면 거기는 석탄을 우리나라 그 독일 강부들 많이 갔잖아요. 강부로 70년대 거기에서 일했던 거예요. 엠시어 쪽에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그쪽인데 도르트문트가 거기에 석탄광이 이제 더 이상 석탄을 캘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그 도시가 되게 많았는데 그 도시를 자연 녹화시킨 거야. 그러면서 그린 빗물 침투하고 더불어 그린 인프라를 엄청 확대를 했어요. 도시 농업도 많아졌고.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준비하는 게 많지만 아직도 외국 사례 얘기하면 진짜 많잖아요. 아까 전에 훈영이 했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위도와 위치와 그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뭐 기후적 영향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그 유럽에 있는 도시처럼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도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내 얘기 뭐냐면 화내잖아. 주인장이 너무 얘기 많이 하네. 일본. 아니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열받았는데. 사안을 얘기를 못 하니까 안주를 제대로 안 먹으니까. 너는 왜 화를 내니? 미안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아니 탄소 중립 도시 전에 그들은 이미 탄소 중립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녹화를 하면서 도시 녹화를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준비한 거야.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절대로. 생각해. 기후 변화를 준비했던 거 아니라 그들은 홍수나 가뭄이나 뭐 이런 그 어떤 재해를 준비하다가 자연스럽게 기후 대응이 돼버린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거나 탄소 중립 어쩌고 저쩌고를 지향했던 건 아니고 자연 친화적으로 녹색적으로 오염이 되고 환경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가다가 그게 녹색 도시, 친환경 도시 그러다가 조금 나와서 뭐 저탄소 녹색 도시 그러다가 이제 탄소 중립 도시로 오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기후 중립 도시. 탄소가 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탄소만 중립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도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저기 그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 그러면 지금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녹색 도시. 녹색 도시가 탄소 중립 도시네? 아니 연결이 되는 거지만. 아니 연결이 아니라 관련이 깎아놓고, 있지. 아니 녹색 도시가 탄소 중립 도시였네. 아니 연결이 되는 거지. 아니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그 뭐냐면은 아까 내가 도시화 얘기했잖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뭐 78억인데 지금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일 것 같아요? 50%야. 40억이야. 40억. 38억. 실제로 우리가 지구촌 문제 뭐 그 아까 탄소 중립 도시 얘기했잖아. 이걸 하려면은 지금 메가시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유럽에 조그만 동네 풀떼기 몇 개 붙였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탄소 중립 도시야. 아, 나 그거 보면은 진짜 그 학문도 다대주의야 그거는. 어? 그건 맞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아. 봐야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느냐 그거지. 많지. 우리는 정책이 얼마나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한국에도 한국과 비슷한 이런 메가시티의 탄소 중립 도시 사례가 있냐? 그거 부분은 찾기 참 어렵다고 나 봐.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런던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그렇고 중국도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상하이가 스포지 시티 가지고 하나 했잖아 지금. 하지만은 실패했지. 연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송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다 고민하고 있어. 근데 그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유럽의 조그만 동네 가지고도 그 탄소 중립 뭐 모델 도시다 무슨 저기 아니 싱가포르는 어때? 싱가포르는 그린 인프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잠깐만 여기서 이제 그린 인프라 싱가포르 무슨 그린 인프라 거기 가면 다 빌딩 콘크리트 숲덩어리고 거기에다 공원이 좀 조성 잘한 거지. 요즘에는 그린 인프라 많이 해가지고 물순환 되게 많이 잘 되지. 자 여기서 그건 물순환이고. 순환. 물순환하고 탄소 중립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아니, 물론 상관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 싱가포르 얘기하니까 내가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알려줘야 돼. 저번에 서울시 국제 물 컨퍼런스 할 때 싱가포르 PUB 참석자가 허당회의 참석할 때 내가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 2000년대 초반인가 싱가포르에서 에디트 타워라고 해가지고 뭐 하수 중수도 제2용 그다음에 태양광 뭐 해가지고 혁신적인 건물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뭐 상까지 받았대요. 그래도 그 건물 운영 실태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빼달라고 하더라. 아, 그래?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 아 그런데 싱가포르 요새 어마어마하게 왜 들어간다는 자꾸 거예요, 얘기한 게 우리가.
뉴워터 그거 하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도시에 대한 고민 그렇게 별로 없어. 자, 내가 볼 때 이 도시는 그러니까 이제 교통 얘기하고 에너지 얘기하고 물 얘기하고 건물 따로 얘기하고 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고 봐. 예를 들면 건물이 있으면 직주 근접이나 그 거기 그 고밀 그 집중 개발을 통해서 뭐 교통 이동을 줄인다든지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물을 쓰면은 얘기했던 대로 사이클링 시켜서 재이용하게 한다든지 거기에서 뭐 저기 뭐야 도시농업이랑 뭐 지하랑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라도 식량 생산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럼 거기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수요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좀 돌린다든지 빗물 모아서 거기에 같이 농업용수로 좀 한다든지 그렇게 물, 에너지, 건물 뭐 이렇게 복합적인 각각의 영역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그게 나는 1분 탄소 지났어요. 중립 1분 지났어요. 미안해 탄소 중립 도시가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형 우리 일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오는 바람길을 활용을 해서 그쪽 라인을 통해서 어떤 친수 공간 마련해 주는 거 우리가 일전에 한번 봤었잖아. 평택에서 한번 할 때 바람 축길이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선을 그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직주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학 쪽에서 많이 할 것 같아. 아니, 나는 지금 얘기가 중구난방인데 난 녹색 도시랑 탄소 중립 도시랑 구분이 안 돼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진짜 탄소 중립 도시가 정말 샘플이 될 만한 도시가 없네 그러면. 그 복합적인 도시지. 탄소 중립 도시는 녹색 도시하고 좀 차이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녹색 도시는 그냥 자연성, 환경성을 추구한다고 탄소 중립 도시는 명확한 정량적 목표가 있는 거야. 그게 다 그것만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상호 그 연관성에 대한 각 부분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된 게 탄소 중립 도시고. 탄소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송 부문 자꾸 얘기하잖아. 수송 부문을 아까 뭐 그 뭐야 스마트팜 뭐 우리 도시 농업 뭐 얘기했는데 결국 쉬운 거는 그냥 그 안에서 다 작업하면 돼. 이동거리 줄여주고. 가능하다면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모순이 해외 농축산물 수입들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농산물도 90% 축산물도 90% 다 물 수입하는 거야. 거의 가상수로 들어와.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냥 매우 뿜어대면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탄소 중립 도시 어렵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키워서 그 안에서 다 먹어. 이동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 근무도 버추얼로 가상 근무 공간에서 다 하고. 메가버스. 메가볼.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도시공학이나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계획 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그거를 인프라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넘는다고. 그거를 그래서 아까 예전에 나왔던 친환경 도시 얘기하고 녹색 도시 얘기하고 다탄소 녹색 도시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있잖아. 그 이름들을 누가 붙였느냐? 다 도시계획하는 사람, 도시공학하는 사람이 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민해도 안 풀려. 그럼 요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색깔만 다른 바꾸는 거야. 근데 그게 그래서 나는 아까 그 얘기 사대주의, 학문의 사대주의라고 얘기했었는데 분야별 벽이 너무 커. 그 이거는 인프라적 문제로도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형 똑같은 거네. 지금까지 말했던 그 도시들이 다 중립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헷갈리는 모양인데 그린 도시, 그린 녹색 도시, 그러니까 녹색 도시라고 하는 건 난 딱 두 가지로 봤거든. 그게 그린축, 녹지 축선 살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변 축선 살리는 거. 그게 이제 시키잖아. 아니 그게 이제 녹색 도시를 주장하면서 공원 녹지 얘기하셨던 주로 주장했던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뭐 이제 녹색 공간 공원 이렇게 넓히자고. 근데 그걸로는 말도 안 돼. 택도 안 되는 그렇지, 거고. 말도 안 되지. 근데 어쨌든 그건 거기서 일부 완화시켜주는 부분들 최소화시. 그게 그거밖에 하나의 없다, 일부 요소로 그냥 아니지 도시에서 왜 할 게 없어. 그 두 개만 그렇게 많지. 일부 요소로 가는 거지. 정리해 봅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녹색을 좀 머릿속에서 지웠으면 좋겠어. 탄소 중립의 지워야 돼. 정의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면 녹색이 없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만들면 탄소 중립 도시야. 그리 형님 맞죠? 아니 녹색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꾸 어떤 선입관에 빠져 있냐면은 아니 뭐 풀떼기 많이 심어서 여름에 그 저기 뭐야 도로 아스팔트 같은데 많이 가리면은 복사율 많이 줄겠지. 근데 여기서 착각이 있어요. 무슨 착각이 있냐면은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열섬 효과 얼마가 저감이 됐는지 그거에서 에너지 유입원이 외부가 얼마가 줄었는지 제대로 평가 한번 해봤어. 이것도 내가 질문을 저번 서울 컨퍼런스 때 미국에서 오는 분한테 질문지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 답하기 어렵지. 아니 그런 걸 안 해봤을 거니까. 해보지를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각 부분별로 자기 분야에서는 연구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열섬이나 폭염이나 에너지 부분이랑 연관돼서 뭐 도로가 어떻게 공원이 어떻게 연구들은 조금 됐지만 그게 도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포션과 어떻게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과 나중에 도시 계획에 이렇게 반영해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그거를 이제 사실 우리가 시설 계획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안 나갔죠. 그럼 고네요. 필요한 거는 우리들이 필요하겠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그런 저감 기술들을 어쨌든 도시에선 그런 거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기술을 어쨌든 개발해야 되잖아. 그러면 형네에서는 그런 기술 어쨌든 발전을 더 좋은 기술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연구하는 건 있어요, 형은? 아니 이게 아니, 그게 저 뭐냐 재생에너지 기술, 그치. 그다음에 에너지 세이브 기술 뭐 이런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 공학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더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 그건 기본이지. 탄소 중립이라고만 얘기하면 기본이지 그거. 탄소 중립을 하려면 딱 두 가지는 하나는 탄소 배출 줄이는 거고 그렇지.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거야. 그렇지. 그 흡수를 산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 어떤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그 건물 시내 건물이 시멘트 콘크리트 흡수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CCU나 탄소 포집 기술이나 이용 기술에 대한 CCS라든지 CCU라든지 형이 또 공공기관에 LED 적용하는 것처럼 그 전에는 백열등 뭐 형아 일항화 했잖아. 그 열혈도 그렇지. 안 나고 그러니까 LED 하는 것처럼 전체 공공기관 에너지 세이브 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은 또 뭐 다른 어떤 전면적인 기술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네. 그럼 탄소 중립은. 아까 하기가 얘기할 때 내가 그 풀떼기 얘기하다 말았는데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식물 흡수원 얘기 많이 하잖아. 맞아요, 많이 해요. 그럼 식물 흡수원도 그러면은 뭐 풀떼기 심는 거하고 맹그로브하고 여러 가지 흡수하는 효율들이 다를 거 아니야. 다르죠. 만약 그렇게 다르죠. 하고 싶으면은 가장 효율성 있는 거 그 나라 기후에 맞는 거 그런 거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 노력해야 되는 거 그런 아니야? 거는 이제 산림과학원이나 이제 거기서 지난번에 논란이 된 것도 있잖아. 논란이 됐을 때 거기서 발표해가지고 뭐 나무를 심어야 되고 나무 중에서도 수종에 따라서 얼마 그 조금씩 그 달라 그 탄소 흡수율이. 어린 나무가 좀. 네, 어린 나무. 그리고 30년 이상 넘으면 뭐 그 탄소 흡수 효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또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산림에서 7.4% 정도 탄소 흡수한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산림을 얘기하는 거고 도시 내에서의 뭐 가로수라든지 도시 내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지금 아마 연구 중일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 중립 도시 얘기하는데 평가 지표를 단순하게 해서 한번 평가해 보고 싶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도 예를 들어서 뉴욕하고 뭐 파리 뭐 런던 도쿄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 거주 인구 1년에 전력 얼마 쓰는지 그럼 인구 한 명당 얼마 쓰는지 하면은 분명히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서 분명히 평가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기준에서 산업용 빼고서 실제 사람들이 소비하고 그다음에 수송해서 얼마 쓰는지 그런 부분들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도시를 어떻게 바꾼다고 하든지 정책은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가 있으면 그 이제 셀을 나누는 거죠. 격자로 나눠서 뭐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가 많은데 아니면 뭐 공장 부지가 있는데 아니면 공원 녹지가 많은데 이렇게 탄소 배출이 각 격자별로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 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거기서 쓰는 에너지량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였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과감하게 인센티브 주고 나는 이제 우리나라 놀랬던 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가 77%래요. 77%, 80%. 서울은 뭐 89%, 90%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거 공간에서의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그 단지잖아요. 그러면 건물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만큼 집약돼 있고 거기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도 들어가야지, 전기도 들어가야지, 에너지도 들어가야지, 주차장 다 들어가. 그럼 거기서 너무 집약돼서 재생에너지 뽑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는 그쪽 부분 사람들의 얘기고 물하시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은 또 다르잖아요. 그 우리 집약된 게 더 나을 수도 그러니까 있지. 이렇게 집약된 낫지.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집약시설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한계야. 그러니까 나는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지금 집중화돼 있잖아요. 에너지든 물이든 이게 분산화되는 것이 맞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반대. 100% 반대 나는. 왜요? 왜 100% 반대냐면은 내가 하수도 예를 들어줄게. 짧게. 하수도 하면은 하수 처리장하고 하수 관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아파트처럼 집중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한 관로 뽑아내면 그냥 관리돼 쉬워. 그런데 그게 단독주택으로 다 지표면에 퍼져 있으면은 그 관로 굉장히 공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깨진 데나 이런 데 뭐 유입수 이런 때문에 관로 되게 어려워. 도시화가 아까 내가 쉽게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가 78억이면은 1억 명씩의 도시 78개 딱 해가지고 거기 집중 관리하면은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저기 그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얘기의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분산 집중이지. 이렇게 분산은 시키되 분산을 그냥 골고루 다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분산을 하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시켜서 맞아요. 여러 집중해서 포스트를 분산한다라는 표현도 되는 거고 그냥 막 흐트러 버리면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좀 막 나가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분산화라는 게 이게 그 탄소를 배출하는 거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거가 같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분산화가 우리 물 쪽에서 특히 하수처리장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 왜 그러냐면은 하류부에 집중해서 하수처리장 큰 거 하나를 줘놓으니까 상류가 건천화된다고 해가지고 분산화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건설 비용이라든지 관리 포인트에서는 사실은 분산화가 우리한테 더 많은 노력을 요구를 한다고 비용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게, 사실은 에너지 면에서 봐도 하수처리장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은 톤당 에너지 사용량이 용량이 클수록 줄어요. 사실은 규모의 경제.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그 뭐 건설 비용, 건설 기간 이런 것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막 건천화에도 문제 제기하고 그치. 막 그러니까 분산화는 가는데 또 분산화해서 그걸 관리할 그 기술이 예전에는 또 안 됐는데 요새는 그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또 나가면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골고루.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도시에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배출원하고 그다음에 흡수할 수 있는 거하고를 매칭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아. 아니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뭔가 플랜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계획하고 있는? 지금 저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던데. 많이 하고 있지. 하고 있는데 있지. 아까 내가 이제 유럽 얘기하다 유럽에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공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숫자로 한번 보자고 숫자 이퀴벌런트 되게 좋아하거든 내가. 그러면 아까 뭐 무슨 뭐 프라이부르크 뭐 무슨 어디 그런 동네 거기 거주민이 얼마인지 그럼 거주민 인구로 이렇게 나눈 거하고 뉴욕이나 서울의 인구하고 나눈 거하고 뭐가 훨씬 더 클 것 같아. 내가 보면은 대도시에서 집중된 인구가 1000만 인구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적어. 그쪽 사람들 훨씬 클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뭐 수변에 무슨 하천에 뭐 하고 뭐 녹색 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녹색 도시야 에너지. 그 그렇게 평가를 해보자고. 그렇게. 거의 다 그거를 안 쓴 데가 문헌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돌대가리야 그 공학하는 사람들이 무슨 아니 이게 나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탄소 중립 돌대가리 표현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탄소 중립 도시도 예? 아니 못 들었어. 이거 삭제 이거. 쉽지 안 돼요. 아니 뭐 이 정도 표현은 괜찮지. 탄소 중립 도시나 녹색 도시나 이런 거에 대한 사대주의적 경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학문 분야별 업종 분야별 이제 그 벽 장벽도 많아. 장벽도 많고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뭐냐면 이거를 그 공학을 가지고 이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특히 도시나 지역이라는 공간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공간에 아니 없어. 근데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수들 중에 그런 교수 봤어? 근데 해야 된대. 그 우리가 하자고 그거 이제 쉽게 저기 해서 공용도 하나 도시별- 만들고 해야 돼. 도시별로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아니, 않으면 절대 안 돼. 정부에서 탄소 중립 도시를 계획한 걸 발표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아니 이번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저번에 8월달 말을 통과되고 나서 거기 조항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도시 지정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 들어갈 거예요. 할 거야. 지정하면 뭐 거기에 뭐 계획들하고 뭐 이런 게 다 나오겠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도시의 어떤 계획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분산이 돼 있어. 각 도시마다 탄소 중립 기후 변화 계획안이라 그래 갖고 기본 계획을 나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그냥 실적이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근데 지방 다 해.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저기 평가하고 각 시마다 다 해. 그럼 뭘 가지고 평가를 할 거야 그거? 아까 그건 모르겠는데 각 시마다 그 예산을 들여서 기본 계획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뭐 기본 계획 뭐 이렇게 다 하더라니까.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에너지 이퀴벌런트를 해가지고 어디 뭐 김포면 김포, 아니면 뭐 고향이면 고향, 고향도 그러면 덕양구는 얼마 해가지고 한번 따져보자고. 그래도 1등부터 꼴등 한번 세워봐. 그럼 뭐가 문제인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문제는 난방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그거를 해야 된다고 봐. 그 도시 할 때 아까 어떤 난방, 냉방, 교통,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전기 어떻게 막 쓰잖아요. 물 이런 거 쓰는 거는 부분별로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이걸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하고 도시농업이라든지 뭐 물순환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 폭염이라든지 이렇게 또 에너지랑 연결시켜가지고 그게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되고 효과 검증이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평가해야지. 반드시 그런 계획을 내놓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대한민국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어떤 학자가 이걸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말은 도시인데 그냥 교통 얘기하고 그냥 물 얘기하고 그냥 뭐 저기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 내가 올 초에 이제 자문을 갔다 왔는데 딱 탄소 중립 떨어지니까 그 용역이 나는 거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국이 다 하더라고. 5년마다인가 무조건 하게 돼 있는 용역인데 그 명칭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이라는 게 모든 도시에서 하는데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용역 나오고 뭐 한 것들이 이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해. 모든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기후 변화 대응은 저탄소 녹색 성장이나 뭐 이런 거 전에부터 해왔는데 탄소 중립이라고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그 전과 뭐가 달라? 아니 쿤이 형님, 구분은 못 그 짓지 이명박 않나? 일을 해봤으니까 공무원으로. 그때는 내가 물쪽에 일했는데 나는 아주 쉽게 좀 정의하고 싶어. 지금 탄소 중립하면은 탄소 소스는 결국 에너지다. 결론 기차기. 에너지가 뭐 수송서부터 그렇죠. 난방서부터 다 그렇게 되니까. 에너지 싸움인 것 자,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쳐다볼 거냐. 아니 내 질문이 내 질문에는 다 왜? 붙었어. 이명박 때 저탄소 녹색 성장하고 지금 탄소 중립 도시하고 뭐가 다르냐고. 아 그건 목적이 다르다고 봐 나는. 그거는 약간의 맞아. 목적이 다른 거야. 약간의 색깔만 비슷하지. 그때는 이명박 때는 포장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얘기하는 탄소 중립 도시는 절실하게 시작해가지고 수치로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안 하면은 이제 손해 보니까 이제는 손해 보고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버리니까. 그치 이거는 탄소 중립 도시는 우리가 저기 뭐야 이제 40%를 달성한다 그랬잖아. NDC. 야,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생각난다. 내년에 지방선거잖아. 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하는데 특히 지방선거 때 지방자치단체장들 나 탄소 중립, 어? 우리 동네 지금 뭐 인구 한 명당 전기 얼마 쓰는데 40% 줄이겠습니다. 해가지고 평가 한번 해야 돼. 그거 저기 내년 지자체 형 말해 내년 지자체 때 그 선거 그 공약 차 검증해가지고 점수 뭐 매기는 것도 지자체까지 갈 괜찮아. 필요 없어. 이번 대선 가지고 해도 돼. 대선 때는 뭐 뻔하지 뭐. 아니 그게 더 재밌지 지자체가. 아니 어차피 요번에 대선 때 뭐 11월 달에 그 영국의 글래스고인가 우리 저기 대통령이 가시잖아. 카페이. 어? 40%짜리 NDC 들고 가실 거야. 그렇지. 어? 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무조건 해야 되잖아. 자,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NDC 안에 그럼 산업 뭐 수송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제 할당이 있지. 할당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방정부 풀뿌리 지방정부라며. 그러면 지방정부들이 자기가 스스로 얼마큼 해야 될지 진짜 현실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놔야지. 그 다음 아직 안 주에 내놔. 우리가 11월 11일 날 환경정의에서 그 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충남 당진시장이 와서 하기로 했어요. 당진시가 그걸 열심히 한대. 지금 또 탄소 중립 도시 얘기하다가 또 좀 새길로 빠졌는데. 우리 자 이제 그 좀 이제 결론을 지어야 마무리해야지. 마무리하다 시간도 됐다. 그 탄소 중립 도시가 뭔지 정의도 얘기했고 해외 사례, 국내 사례 뭐 또 이명박 때 그 녹색 성장하고 뭐가 다른지까지 얘기 다 끝냈어.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어떻게 구성을 어떻게 해서 탄소 중립 도시를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모범 사례, 그러니까 모범 사례가 아니라 가야 할 방향. 결론을 그렇게 해서 끝냅시다. 근데 나는 형 하나만은 얘기하면 딱 하나 갈 수 있는 방향은 나는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서 세종 그쪽에서 한 거에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 BRT 하면서 뭐 정류장에 태양열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면 그런 부분은 먼저 도시계획적으로 좀 공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좀 하다 보면은 이게 모범 사례는 아닌데 그런 방향 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야. 뭐 나는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의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 경축 순환 같은 순환적인 그게 두 가지 방향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환 경제 말고 순환적 인프라. 그게 맞고 또 부분별로 건물은 건물, 에너지는 에너지, 교통은 교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믹스가 된 순환 인프라가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는 구현이 안 된다고 봐. 나 얘기 먼저 얘기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도 결국은 융합이요, 융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융합. 도시계획하는 사람하고 탄소 그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을 사람, 연구하는 공학적인 기술이 전부. 그다음에 이걸 실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맞아요. 시민 응?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돼서 가야지. 맞아,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만 해갖고는 내가 맞아요, 보기엔 답이 맞아요. 안 나온다고 봐. 맞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 계획하는 사람,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로 묶여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답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 오, 그게 좋았어요. 안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3번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을. 준비 많이 했어. 아, 왜 그래? 다행스럽네. 학습 능력이 있잖아. 형님 멋있어. 오늘 제일 공부 안 하고 왔는데 역시 제일 좋네. 계속 공부하지 마. 역시 이게 익숙해지니까 말이랑 수수수 나오네. 계속 공부하지 말고. 내공이 쌓였던 맞아, 거야, 맞아. 그동안은. 그죠? 이제 밥 먹으러 갈 때야? 그런데 그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요 마무리 얘기 진짜. 하기가 얘기해서 이제 순환 경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학적 관점, 뭐 도시계획 배치 관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순환 경제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 일례로. 우리 하우스 농업들 많이 하지.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수송 부분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건 자급 도시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하우스 농업도 진짜 여기에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아주 간단한 예.
서울의 농산물 공급을 경기도 수도권 가까운 데서 하면은 그 거리 많이 줄어.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전국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어떤 농업들 사실은 이게 뭐 그 어떤 특산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이러한 유통의 구조, 이런 그 소프트한 부분에서 우리가 혁신을 이룬다고 하면은 많이 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아까 뭐 우리가 주인장이 얘기했지 그 요새 코로나로 뭐 택배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꾸 하드웨어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심도 있게 좀 그럼. 고민해야 된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해. 아주 좋으신 지적. 나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가 수돗물 쓰거나 전기값 쓰면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 탄소 계량기를 만들어서 각자 스마트폰에 깔아가지고 웹을 자기가 얼마만큼 쓴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세금을 내든 뭐 부가금을 내든 이렇게 하면 탄소 중립 도시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예전에 한번 하잖아. 탄소 발자국 뭐 하고 그러면. 탄소 발자국하고 달라. 그거 아니, 그 탄소 약간 발자국이 아니라 연결이 되잖아. 탄소 계량기. 탄소 포인트제 포인트제 탄소 있는데 어, 맞아. 이건 집에서 쓰는 전기하고 뭐 이런 것들 해서 그거 뭐 바우처 대중교통 이렇게 사용하고 바우처 주고 그런 주고. 거 했던 거. 하고 그다음. 지금도 하고 있어. 근데 이걸 좀 더 제도화해서 좀 더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줘. 뭔가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지만 자각을 하게 내가 탄소를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왜냐면 지금은 모르잖아. 아니 가장 쉬운 자각은 나도 뭐 예전에 뭐 그 일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거야 시군 단위로 구별로 딱 그 저기 스코어 매겨서 홈페이지 한 군데 공개해가지고 망신 줘가지고 좀 일하게끔. 근데 이게- 그걸 안 해. 그거 나도 이게 통계 그걸 받고 싶은데 안 해. 탄소 애들이. 중립 도시가 그거 해야 탄소 돼. 중립 해야- 도시가 되려 그러면 도시요 도시. 도시니까 전국에 있는 도시들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딱 해가지고 경쟁시켜야 돼 공개하고. 맞아요. 그 공간 내에서 그 공간 내에서 얼마만큼 많이 줄이면은 상을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기존보다. 꼭 도시화만 절감시켜야지 걔네들 우사다 그렇게 생각 안 살아있는 기술이 나오잖아. 살아있는 기술. 지방에서도 더 이렇게 절감을 시킬 수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충분해. 아니 도시도 규모가 다르니까. 규모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10만 도시끼리 비교해가지고 같은 도시끼리 비교해주면 되지. 요새 저는- 와서 형 통계 자료 좀 쓰려고 그러면 옛날 자료는 좀 있었어. 2012년, 16년인데 그 다음에는 안 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가 안 했다니까 이명박 때 이후에. 내가 요 야, 또 왜 흥분하네. 박근혜 갖고 그래. 아니 내가-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안 안 돼. 했어요. 아니, 잠깐만. 야너 이게- 술 안 먹었잖아. 조금 야, 목소리 조금 낮춰. 이유가 내가 그 옛날에 EU 그 환경 집행본부 갔을 때 사례를 얘기를 해줄게. 그 사람들이 그 형 1분이야. 다뉴브강에 그 도나우강이 굉장히 길잖아. 여러 국가가 걸쳐 있잖아. 그런데 위에 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뭐 체코서부터 폴란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저기 하니까 EU에서 어떤 작전 썼냐? 각 국가의 그 환경 수지를 그냥 EU 홈페이지 한 군데 같이 공개를 해버린 거야. 까버렸어. 까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EU 본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잖아. 사실은 내가 극단적으로 뭐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서로 공개를 해가지고 그 경쟁심 내지는 좀 그 동기를 유발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정책이 제일 쉬운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리고 사람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런 경쟁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잖아. 인센티브 필요하고. 그럼 그런 동네 다 뭐 잘 안 되는 동네는 돈도 주고 그렇지. 아니면 정책 컨설팅도 해주고 같이 가게끔. 정책 그래도 컨설팅 어? 중요하지. 나는 도시도 도시지만 그 동네별로 탄소 중립을 목표를 해서 공동체 중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 그 쿤이 형이 아니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 권희 형이 얘기한 시민 측면인데 나는 그걸 예-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어. 나는 또 얘기하다 보면 나는 이 연구도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 아까 뭐 공학 연구도 했지만 국책 연구기관이나 이런 아까 순환경제 아주 좋은 얘기했어. 계획 쪽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그 타 분야와의 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공학도 같이 그러니까 계획이랑 내가 연동을 하고 독일 가서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 쓰레기를 우리는 되게 그
집중해서 버리고 집중해서 관리하잖아요. 근데 동네별로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를 태우더라고. 소각하는데 이제 그게 연소가 안 되게끔 환경 오염 안. 이 인간이 그냥 그건 안 돼. 우리 집 앞에는 아, 그거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그게. 안 돼. 다 이런 마음 먹고 있다니까. 이게 되겠어? 아니 그렇게 가게 되려면은 이해시키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도 뭐 수긍을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오염 원인자 그러려면 부담 인센티브가 원칙. 있어야 돼. 저기 아니 사실은 내가 보기에 소각 필요하다고 봐. 소각. 그래서 아니 소각장은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분산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네별 탄소 중립안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너무 집중하고 메가시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야, 그거는 그 겨울에 그 요양원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데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그 분산 집중이거나 아니 집중 그러니까는 분산이야. 나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고. 서울 요양원도 못 가. 서울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산해야 돼. 이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고 일단 첫 번째 탄소 중립이 되려면 그 다음에 동네별 탄소 중립을 계획을 해야지. 난 그래서 중앙 정부가 세종으로 가는 거는 난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더 분산돼야 돼. 맞아요. 찬성. 그래서 세종으로 이사 갔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에 서울을 분해해야 돼. 분해. 그리고 수도권 중심. 야 이게 반대야. 진짜 왜 분해시켜? 잘 되는 도시를. 그래야지 탄소 중립이 시원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끝낸다며. 끝나지 않았어? 아니 그런데 그 얘기는 또 내가 또 반론이 뭐냐면 야 이거 다음 시간에. 아니, 다음 시간에. 술 저기 밥 먹으러 가서 아니 아까 대도시 부분 얘기했지만은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그 근무 형태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진정한 탄소 중립은 이상향은 내가 말하는 것처럼 분산이야. 근데 그 분산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지금 형들이 그 대안을 내는 것들이 조금 감이 되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택도 안 될걸? 아니 분산이 형님들이 난 대안 가지고 탄소 중립 택도 안 돼. 아니 알았어. 분산이라는 개념을 자꾸 잘못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봐. 대도시에 한 군데 우리가 농작물 갖다 주는 게 더 편해? 아니면 5천만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 있는 거 해가지고 다 움직여서 다 갖다 주는 게 편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나는 뭐냐면 농사도 각 동네에서 짓고 하수도 각 동네에서 하고 자기 물을 자기 밥은 각 동네에서 하는 거야. 전기도. 그게 내가 탄소 중립 도시라고 생각해. 삭막해지겠다. 아니 그렇게 갈 여지가 있으면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그게 봐. 이상적인 탄소 중립 도시고 미래지향적인 탄소 중립이고 지금 불가능하니 불가능하진 않지. 불가능하니 대안이 이제 형님들이 나온 대안인데 형님들이 나온 대안 가지고 탄소 중립이 안 될 거야. 아니 나는 내가 볼 때 저기 아까 주인장 얘기한 거랑 우리랑 얘기한 난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기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뭐 학자들이나 자꾸 모여서 정책 공무원들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에너지 이퀴벌런트로 평가를 해보면은 의외로 잘하는 동네가 있을 거야. 그럼 그런 동네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같이 정책을 같이 그 완성을 시켜가면 난 된다고 생각을 해. 잘하는 동네가 있으면 벌써 이미 소문이 났지 형. 아니야 생각보다 그 저기, 평가들을 안 했어. 저기 조금씩 있대. 평가하는 기법도 아직 안 그럼.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진시도 괜찮게 한대. 거기는 워낙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거서부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시켜서 잘 되는 동네 하나 만들어 놓고 딴 동네 전파시키고 좀 정책을 쉽게 가자고 쉽게. 그래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그만하자. 배고파. 오늘 이제까지 탄탄 포차한 것 중에 오늘 한 게 제일 다이나믹했어. 역시 30초 1분이 아니다. 30초 미만으로 하긴데 하기 형님이 제일 많이 30초 넘었어. 쟀어? 세봤어? 해봤어. 여기 시간 몇 번이야? 4번 정도 돼. 4번? 4번. 그러면 몇 나도 번이야, 많이 몇 했어. 번이야? 많이 했어. 3번 정도 했어. 아이씨. 하기 형님이 제일 30초 넘었어. 좀 저 말을 좀 짧게 하라고. 빨리 해. 말을 느리게 하니까 그런 거야. 빨리 끝내자. 야 끝내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